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아주 우리 급등 타이밍을 좋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영상들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좋은 정보들을 뭐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 2만 분 돌파가 진행이 됐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리사이클링, 그냥 2차 전지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리사이클링 섹터가 굉장히 중요시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 아직 감이 안 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공략 포인트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지금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무료로 지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받고 싶으시다, 확인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보다 2차전지 2주식이 글로벌 1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40배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을 했죠. 이 IRA 법안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잘 협의해보자. 지금 이제 처음으로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와 협의 의지를 지금 이제 펼쳐졌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게 IRA 법안이 진행이 되니까 무슨 뭐 내년부터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서 조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조금 혜택을 실제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보조금이 올해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출 타격이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9월 달 미국 전기차 판매가 실질적으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년 내 국내 1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이제 점유율을 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차전지 원자재 공급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캐파는 지속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10배, 20배 올라가는데 여기서 광물을 확보를 하는 게 생명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RA 법안이 뭐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IRA 협의 의지를 밝혔고요. 열린 마음으로 협의합시다. 미안합니다. 한 거죠. IRA 세부 지침을 이제 조만간 미국 정부 쪽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업체 예외 적용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배려해주겠다라는 이 의지 자체를 미국 대통령이 피력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미국 재무부 IRA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 주간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려가 되어 있었던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현대차겠죠. 현대차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지금 아이오닉 5 현대차 9월 달에서 1300대 판매가 됐고요. 전월 대비 10%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기아의 EV6 같은 경우는 1440대로요. 전월 대비해서 22%가 줄었어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내연기관 판매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번에 9월 달에 폭증을 했는데 IRA 보조금이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만 현재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금 현대차는 글로벌 탑3 이번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꺾고 글로벌 탑3 지금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탑3 사수를 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빠른 해법이 나와야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양극재 업체 순위가 바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GM, 제너럴 모터스와 캐나다에다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2024년까지
현재까지 국내 업체 중에 북미 현지 공장을 유일하게 보유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같은 경우 이 양극재 국내 경쟁사들과 포스코케미칼이 1년 전후로 기술 격차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현지 공장을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지금 현재 기술 격차를 추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규모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기준으로 한 50% 정도 포스코케미칼 대비해서 양극재를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6배 이상으로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어요. 지금 현재 목표 캐파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목표 캐파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뭐 획기적인 그러한 이제 수익성이다라고 하던가 미래 가치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라는 든든한 모기업의 지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목표 캐파를 이렇게 늘려 나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치다라는 거예요. 빵빵한 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글로벌 2위 그리고 국내 1위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당 부분이 적어도 2년 정도 안에 국내 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포스코케미칼이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서 이 2차 전지 원자재를 직접 확보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지금 국내에 유일하게 니켈, 리튬, 흑연 등 양극재, 음극재 주요 원자재들을 직접 확보가 가능하고요. 지금 IRA 법안이 결국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 OEM들이 바로 이제 이 뭐 2차 전지 배터리나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이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를 확보를 하는데 구매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극재 생산 사업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부분이 지금까지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3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이 급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나 글로벌 주식시장 증시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적어도 2자릿수 그리고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20%에서 한 30% 수익성은 적어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40% 정도가 확보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글로벌 탑 업체로서 다가서게 되는데 사실 양극재 업체나 음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료를 구매를 하는데 이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리사이클링 사업이 본격화가 됐을 때는 가능한 수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영업이익이 2자릿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수익성이 한 5% 전후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포스코케미칼이 일단은 제너럴모터스에다가 장기간 양극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뭐 13조 규모다. 뭐 직전에 이제 뭐 8조 규모도 떴었고 수십조 원 단위의 지금 대규모 공급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국내 업체 중에서 북미에다가 양극재 생산을 하는 공장을 유일하게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2030년까지 지금 포스코케미칼의 캐파가 양극재가 61만 톤, 음극재가 32만 톤.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가 2030년에 3천만 대를 목표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330만 대 거기서 이제 한 400만 대 정도 되는 글로벌 양극재 점유율의 20%를 확보를 하는 게 포스코케미칼의 목표다. 그래서 지금 이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양극재 점유율 20%를 확보를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할 것이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2차 전지 양극재에서도 글로벌 1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이 포스코케미칼들의 증권사 컨센서스들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2022년 3조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게 7조 1천억까지 단기적으로 1-2년 사이에 2배 이상 얘가 이제 한 2023년
2024년 정도죠. 그래서 2배 이상으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해당 지금 이제 이 매출 캐파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뭐 몇 달 전에 나왔었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뭐 6 조다, 5 조다 이렇게 매출 2023년 2024년 그 매출이 6 조다, 5 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다. 7 조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 목표 시총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확실한 2차 전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2차 전지의 수익성은.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라는 모회사의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업체들, 경쟁사들 대비를 해서 이 캐파를 증설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금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다른 경쟁사들은 만약에 캐파를 증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캐파를 충족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증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공장에서 양극재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을 확보를 하는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직접 채굴을 하고 생산까지 해 버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지금 불허할 수가 있겠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2030년 장기적인 목표 캐파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양극재 61만 톤, 이거를 지금 생산을 하는데 리튬이 7만 톤, 그리고 니켈이 40만 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CATL 같은 경우 작년에 중국 전기차 업체로부터 작년부터 해 가지고 뭐 글로벌 1위다 보니까 엄청난 대규모 수주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겠죠. 근데 실제 이게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실질적으로 납품에 실패했습니다. 공급량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시 공급에 실패를 했었던 이력이 있고, 일부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CATL에만 배터리를 발주를 한 일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이 빵건 하나도 생산을 못했었던 경우들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에 공급을 하는 것을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사태를 겪고 나 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 비아디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국내 업체다라고 하던가 고객사들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고객 신뢰성으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광물 확보가 2차 전지와 전기차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을 여기서 61만 톤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광물 자원만 확보를 하면은 글로벌 1위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리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 7만 톤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양극재 61만 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미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가 1-2년 안에 얘가 활발하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연간 여기서만 25,000톤 생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호주 필바라 쪽과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합작 투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의 지분을 호주 팔바라 광산업체죠, 이쪽으로 30%를 넘기고요. 호주 필바라 같은 경우는 리튬 솔루션에다가 지금 이제 이 리튬 광석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43,000톤의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된다. 어떻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 목표치 같은 경우는 내재화가 완벽하게 지금 포스코 그룹 쪽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주요한 광물로서 보이는 이 니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회사로서 SNNC 일단은 연간 2만 톤짜리, 그리고 레이븐소프라는 지금 이제 이 호주 회사와 함께 3만 톤 규모의 니켈 조달에 성공을 했어요. 내재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니켈 같은 경우는 100% 내재화까지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재 캐파의 일부 부분이라도 내재화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공급난이 다른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사이클링을 토대로 니켈과 리튬 3만 톤씩 내재화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니켈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한 30만 톤, 4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를 한 계획만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10만 톤을 니켈을 확보를 하는데 됐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100% 내재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이 공급난에 시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넘어서 음극재까지도 생산을 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2030년 음극재 32만 톤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6만 9천 톤으로 글로벌 11%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모회사가 탄자니아 관건을 지금 이제 투자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 PMC텍 같은 경우도 천연 흑연 그리고 인조 흑연들 확보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 테라테크노스라는 기업을 수백억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얘가 바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걸 인수를 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사업까지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작년에 지금 호주의 흑연 광산 지분을 15%를 인수를 했다.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지금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제 유일합니다. 음극재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나라는 음극재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데 필수 핵심 소재로 볼 수 있는 이 피치 소재 이거를 지금 이제 OCI와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피에노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피치 소재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석유를 정제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탄소 물질인데 이 탄소 물질을 가지고 바로 이 흑연 음극재를 표면을 코팅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려줄 수가 있고요. 이 배터리 충전 속도를 높이는데 흑연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이 바로 피치 소재가 확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의 풀 밸류 체인을 내재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심지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힘입어 가지고 차기 배터리로 볼 수 있는 전고체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1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국내 1위는 2-3년 안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바뀔 확률이 크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포스코케미칼은 2025년 국내 1위 에코프로비엠 캐파 추월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포스코케미칼이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겠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이 경쟁 업체들과 기술 격차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근데 양극재를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양극재 기술 한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양극재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포스코케미칼 쪽이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현재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익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익성이 확보가 될 텐데요.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10% 이상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기업이 탄생이 되게 된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 적용이 됐을 때 경쟁사를 대비를 한다라고 해서 이 프리미엄 판가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IRA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를 사용을 하면은 미국의 대당 1,000만 원짜리 보조금을 받겠죠. 그럼 포스코케미칼이 이 양극재 단가가 1,000만 원까지 아니어도 막 800만 원, 700만 원씩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양극재 캐파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게 된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내년부터 포스코케미칼에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자재부터 양극재, 음극재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나 전고체 배터리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미래 기술력까지 2차 전지를 풀 커버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나 폭스바겐 이런 지금 뭐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당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에는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방향성으로 갈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배터리 내재화를 시키는데 아주 지금 이제 이 해당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서 등극이 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2030년 포스코케미칼은 글로벌 1위 목표입니다. 올해 첫 번째 배터리 밸류 데이에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쪽의 매출을 40배, 지금 이제 작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1조를 40조 이상으로 40배 이상 내겠다. 매출 40조 내면서 수익성까지 20% 30%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전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기업 가치는 너무 싼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리튬 이슈마다 항상 튀어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를 할 것으로 구축을 하는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사업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본격적으로 이제 이 리튬 추출이 임박하고 있는데 수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웰크론 한텍입니다. 농축 결정 기술, 이걸 기반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까지 진출을 한 업체예요. 지금 포스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자회사에다가 양극재 추출 장비, 리튬 추출 장비겠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포스코에다가도 수산화 리튬 설비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에다가 분리막을 추출하는 기술력. 이 분리막은 양극재 다음으로 2차 전지에서 두 번째로 비싼 소재죠. 이거를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살려내는 기술을 웰크론한텍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쪽으로 계속 납품이 들어가면서 관련된 이슈들 튀어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줬었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원준입니다. 올해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겠죠. 포스코 케미칼에다가 양극재 주요 장비로 볼 수 있는 열처리, 이 소성로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소성과 코팅, 열처리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소성로는 대부분 원준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캐파 증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전부 다 이제 원준이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전공정 턴키 솔루션이 가능해요. 뭔 말이냐면 이 소성이나 코팅 이런 장비가 주력이지만 다른 턴키 솔루션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전공정 제공 장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에게 대형 수주 가능성까지도 나타나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원준이 음극재 소성 사업이나 리사이클링 이런 지금 신규 사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했다. 이 내용들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경 BK입니다. 지금 석유 코크스 부분의 세계 1위 기업이 미국의 옥스보우라는 회사인데, 이 옥스보우 쪽과 코크스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올해 매출, 영업이익 2배 이상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석유를 감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 가격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가격 급등을 하게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당 에너지의 대체제로서 또 코크스가 판가가 요즘 이제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태경 BK 실적 쪽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크스가 바로 핵심, 이제 음극재 핵심 소재인 인조 흑연에 대한 핵심 소재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정리 드리면서 오늘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2차 전지 상승세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시장 주도주로서 2차 전지 종목들 모아가시는 기회로서 사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 지금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부터 폐플라스틱, 그러면서 이제 아리백, 여기 수혜주 관련된 내용으로서 총 정리를 해놓고 관련된 종목까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재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들
꼭 확인을 하셔라. 종목까지 이제 총 정리를 해 놨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여기 카카오톡 설치하고 은행 어플 설치하는 데 있죠? 여기 들어가서 한글로 검색창에 이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은 여기 설치 버튼 누르게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이용을 하셔도 100%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이제 가입을 할 때도 이것도 여러분들 핸드폰도 안 써도 됩니다. 요즘 주식 광고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죠. 전화도 많이 오고 이거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구독자 2만 명 돌파치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총정리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더 치열하게 열심히 연구해서 질 좋은 영상들, 종목들, 업종들, 테마들로 항상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오늘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